골소실이 많이 된 경우에 이거를 이제 골류착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논쟁거리였고 지금은 뭐 우리가 정해진 프로토콜을 하면 골류착은 다 되죠. 그런데 이제 즉시 기능을 어떻게 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되겠죠. 그래서 뭐 위에를 이제 뭐 오론6처럼 하지 않으면 이제 임의로 덴처를 껴드리겠죠. 리나닝 해서 기존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정성으로 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도시에 입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5년 전에 이제 뭐 모 치과가 이제 69만 원 이제 임플란트가 들었어요. 그때도 그때 이제 송도 평균가 한 100만 원 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60만 원 나왔어요. 그때도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또 플란치과가 또 인천에 생겼어가지고 거기 뭐 이제 3군데 또 인천에서는 또 구인이 힘들어서 55만 원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강남에서는 구인이 쉬운데 인천에서는 직원 구하기도 힘들고 보철의사 구하기도 힘들고 구할과 가서 분자하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인천에서는 55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6구에 이제 6년 전 이제 5년 전에 있어가지고 별로 55만 원은 별로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큰 충격이 아니었고 또 제가 뭐 저희 치과가 그렇게 임플란트를 이렇게 많이 하는 치과 아니었어가지고 보통 이제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치과고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 저가로 이게 들어오면서 원장님 하신 말씀이 그냥 임플란트 그렇게 하느니 그냥 엔도 크라운 하자 속편하게 많이 하자 이런 주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처자식이 좀 있습니다. 애가 3명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오론6 하나에 저는 750만 원 받습니다. 750만 원. 근데 저희가 왜냐면 그 원내 디지털 장비도 있고 기용사 있고 하기 때문에 내주로 돌리니까 이제 750 받더라도 수익이 나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뭐 디오납이나 원가이드나 이제 회사 붙이면은 이게 기용료 해도 한 2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750만 원을 받아가지고는 조금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원내 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시는 오론6 제일 많이 하시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원장님이 650 받으세요. 650 받으시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좀 받기가 좀 그렇고 해가지고 750 받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 550 오론6 나왔더라고요. 550 오론6 나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선배님들은 되게 뭐라 하세요. 야, 저거 나 그냥 2개 신고 오버덴치 해도 나 400 받는데 야, 저걸 6개 신고 저걸 750 받으면 뭐가 남냐 그런데 뭐 지금 젊은 원장님 안 계시고 선배님 계시지만 제가 01학번입니다. 01학번인데 저는 이제 저 위로 7년 선배님 이상은 좀 대화를 안 해요. 치과 경영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이제 좀 여유가 있으세요. 있고 갖고 있는 저는 빚만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따져서 이제 왜냐면 그 이상 원장님들은 임플란트 하나당 350 받고 하셨을 때 그 생각이 있으신데 저는 나왔을 때부터 100만 원이었어요. 저희 동네. 100만 원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저도 이제 그래도 저희 동네에서는 제일 수가가 높아요. 개당 수가가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개당 수가를 낮추기에는 기존 환자분들 했던 분이 있으니까 매니지가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패키징이죠. 거기에 해서 6개, 16번부터 26번까지 이렇게 오론6 하면은 750이다. 이거는 패키징 된 거니까, 된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 개당 가격을 못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징을 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서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구강외과 의사고 또 제가 송도 신도시라서 어르신들이 안 계셔서 제가 덴처를 안 해요. 아예. RPD 덴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면 제가 또 혼자서 하고 지금은 좀 제가 학장에서 다른 동료 원장님 계신데 혼자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회전 테이블, 객단가는 높되 이게 체어 테이블은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랑 어르신을 안 봤어요. 그래서 덴처도 안 하고 소화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랑니 뺏는 게 주고 사랑니 때문에 오는 환자들 이제 뭐 7번 치구 누수 있는 거 엔도크린 하고 뭐 인내하고 요런 위주로 빨리빨리 하고 해서 이제 최대한 8시간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해서 최대한의 인컴을 올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오고 애기 오고 하면은 뭐 대화 안 되고 막 이렇게 부모 데리고 와 아들 자식 데리고 와 그러면서 하면 이게 회전 태울이 안 돼요. 그러면 환자 쭉쭉쭉쭉 밀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제 소화랑 이제 어르신들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오시면은 뭐 예전에는 이제 오버덴처도 초기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로켓 했더니 맨날 이게 왜냐면 달아가지고 갈아주고 이렇게 돈도 안 되는데 이거 로켓 2개 신고 4개 신고 해봤자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2케이스 하고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덴처도 안 하니까 저희 치과는 그냥 오면은 고정성을 하든 안 하든 이게 올 논이라 근데 마침 이제 제가 이제 디지털 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오론6나 요런 이제 디지털 저희 공부하는 공부방에서 제가 이제 연수를 하고 이제 마침 또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니까 또 환자 오더라고요. 그보다가는 이제 환자가 이제 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오면은 그냥 이게 우리 컨벤셔널하게 8개 심고 섹션을 해서 3, 3번 묶고 4, 6, 7 묶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단가가 1,000만 원이 넘잖아요. 1,500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환자들이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악당해서 1,000만 원 합니다. 그러면
안 하세요. 왜냐면 뭐 옆에 가면 500이면 하는데 우리 치과 와서 굳이 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서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왜냐면 또 제가 개원 10년 하면서 이제까지 제일 자존심 상했던 게 사모님이 이제 저희 치과 제가 지르코네크를 55만 원 받았었는데 그 남편분이 전화 오셨어요. 나는 내가 다니는 서울대 원장님이 50만 원 받는데 너 왜 55만 원이냐. 5만 원, 야, 내라. 나 못 내겠다. 그리고 느끼면서, 지금까지 제가 어리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 바로 이제 현역으로 들어가고, 수련하고, 바로 군인을 하고, 폐 시간 없이 바로 개원했거든요. 제가 이제 4월에 전역했는데 바로 5월에 개원했어요. 왜냐 그때만 해도 지금 애가 둘이었거든요. 지금 셋이고. 그러다 보니까 폐에서는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바로 했다 보니까 제가 물정을 몰랐어가지고, 그냥 고지고대로 했더니,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올라가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사이즈를 늘리면서, 치과를 늘리면서, 나 자존심만 부리고 뭐 140만 원의 국산 임플란트 이제 받았었는데, 그래서 120은 낮췄어요. 이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했던 거를 오론 식스라는 걸 해서 그래도 무치약 환자들도 해야겠다. 왜냐면 이제 고정 지출이 늘어나니까 제 뭐 자존심만 하고 뭐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마침 또 그 전에 이제 우리 오스코 씨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감하게 이제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플란트는 유착 시켰는데 즉시 기능을 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또 상악이고, 또 하악은 이제 뭐 부실하지만 그래도 이제 식스 8개 치아는 있으니까. 그런데 오스코로 해서 이제 잘 해서 성공해서 이분은 이미 파이널 했습니다. 석 달째 해서 파이널 하고 이제 술전이고요. 좌측, 수르고 해가지고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하여튼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있습니다. 그냥 뭐 우리 건경 교수님 다 보이셨던 거라 그냥 픽처에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가끔씩 이제 오신 분이면 특히 이제 뭐 주소인 24번, 26번 이런 부분들 뭐 이제 많이 폭탄에 맞아 있죠. 그래서 26번은 그나마 괜찮은데 24번은 정말 뭐 골벽이 이제 결손이 많아가지고 저거는 뭐 묵혀두고 해도 아니면 예전 같으면은 이게 티타늄 메쉬 쓸까 아니면 좀 블럭으로 뭘 뗄까 막 이렇게 그런 고민을 할 텐데 이제 제가 오스코 시리즈를 좀 하고 하면서 자신감이 있어서 최대한으로 이제 해서 이분을 이제 즉시 식립을 했습니다. 24, 26을. 그게 이제 약간 월말 다가왔던 것 같아요. 월말이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또 제가 월급날이 다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나 이거는 잡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지만 이게 월말 되고 나갈 게 있고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독인지 알면서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영업자의 이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월말 됐던 것 같아요. 월 초였으면 제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지연식님 하다거나 좀 하다 했을 텐데 그냥 월말이고 바로 합시다. 왜냐면 또 어디 갈지 모르고 바로 또 해야 그거 받아서 또 저희 입금되면 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에서도 뭐 발치후 즉시 식립이 시작했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발치후 즉시 식립이 아니다. 입금 후 즉시 식립이다. 입금만 되면 뭐든 이제 심고 하는 거지 뭐 발치를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뭐 환자한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환자한테 뭐 제가 끝까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양아처럼 뭐 떴다방이 아니면은 저는 끝까지 책임지면은 제가 어느 정도 베이스 내에서 하는 진료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장님이 임플란트를 39분 받더라도 그 원장님이 그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면 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고 폐업 환자가 붕 뜨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뭐 선거 받아놓고 수술 안 하고 가버리고. 저 최근에 인천에서도 그런 원장이 계셔가지고 또 협회로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가를 받다 보면은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우려하는 거지. 그렇게 받더라도 그 원장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자리에서 뭐 10년 이상 지키고 있고 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라서 저는 생각해요. 하기 때문에 뭐 그 시스템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해서 그 정도 해서 뭐 하시는 것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건강 교수님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과정을 이제 평택 대나우스 치과에서 평택으로 가면서 건강에서 하는 모든 시리즈를 다 들었어요. 턱관절 세미나도 듣고 이제 오스코 하는 시리즈 듣고 또 디지털 하는 또 듣고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치과 한 9년 차 때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제 강사님이 저희 건강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한번 강의해 주려겠냐 했더니 제가 강의를 얼마예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공짜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공짜로. 왜냐하면 이 좋은 거를 이제 다른 원장님들은 건강 교수님 하시니까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시기 때문에 그걸 좀 저는 저 같은 젊은 의사도 뭐 그냥 전공했지만 이만 뺄 줄 알았지. 제가 전공할 때 심은 거는 개수가 한 3개밖에 안 돼요. 임플란트. 거의 뭐 그냥 뼈 떼는 게 그 레전트 주로 일이거든요. 구강외과 전공이. 뼈 떼고 예전에 저희는 이제 자각으로 마취했기 때문에 막 예전에는 막 쏘로 막 이렇게 뭐 앵글이나 막 이렇게 많이 뗐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뼈를 많이 뗐지 심어본 건 정말 손에 꼽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외과 했다고 해서 뭐 임플란트 잘 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못 심어서 저는 100%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100% 가이드예요. 보험 임플란트 환자분도 돈 안 받고 그냥 가이드해요. 가이드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뭐 120만 원, 125만 원 내시잖아요. 토탈. 그러면은 뭐 괜찮잖아요. 그리고 또 보증 기간도 짧고 전문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 내가 어차피 원내에 있는 뭐 프로그램 가지고 원내 프린터로 하는 거니까 괜찮죠. 그걸 또 외주 보내면 돈이 드니까 못 하겠지만 저희는 원내 사니까 그냥 프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간도 줄이고 환자분도 편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후에 이제 이렇게 7월 20일 날 이게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이제 오스코 시리즈 쓰면 이게 쓰시는 분들만 보여요. 이게 넣었다고 이게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상악동에 뭔가 무조건 뼈를 넣어야 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냥 좀 막만 잘 거장하고 그게 뭐 PRF든 P든 아니면 안 넣더라도 뼈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고 있는 항아리 형태에서. 그런 것처럼 요건 이제 플랩리스트로 했어요. 발치화만 이제 하고 특별히 플랩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은 이게 칼을 대고 열기 시작하면은 이게 점점 이게 일이 커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스코 시리즈 쓰면서 최대한은 최소 침습, 발치화막 이용해서 약간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임플란트 식립은 다 가이드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다 플랩을 크게 제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뼈 이식을 어느 정도 이제 뼈 이식을 하고 이제 멤브레인 다 덮어야 되니까 플랩을 많이 열었었는데 오스코 시리즈 쓰고 나서는 멤브레인을 안 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굳이 플랩을 열 필요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발치화만 이용해서 발치화 소켓만 이용해서 하지 추가적인 플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열어봤더니 오히려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안 좋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것도 이제 치아만 동료도 있는 거니까 발치하고 큐레틴만 뼈만 잘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오스코 시리즈 넣는데 넣으면은 뭐 하고 넣는데 뭐 이게 뭐 그냥 맹탕에 한 것 같죠. 그런데 여기는 콜라겐도 들어갔고 오스코도 T도 들어갔고 겉표면에는 마이본으로 이제 약간 멤브레인처럼 이게 월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좀 안 된 모습인데 그래도 뭔가 좀 이제 뭐 생기고 있죠.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석 달째 됐을 때 어느 정도 이게 동료도 없고 이제 수치가 나와가지고 이제 보초를 이제 올렸습니다. 올리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6개월씩 기다렸어요. 정상적으로 저는 통상 기다렸었는데 3개월 됐는데도 6개월 정도 됐을 때 완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RSQ 나왔기 때문에 보초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이제 본 뜨고 한 2주 정도 걸리니까 이렇게 이제 커스텀이랑 지르코니아랑 해서 이제 하고 이제 요 최근에 이제 1월 31일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스코 시리즈 쓰면은 이게 유착은 됐고 골재생이 돼서 동료도 없고 ISQ도 수치 나오는데 방송상에서는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뭐 모든 일반적인 교리시도 그렇지만 이제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서 이제 보고 옆에 보더라도 뭐 4번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왜냐면 이제 최대한 발치화만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스카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뭐 어떤 파필라나 이 형태도 보존이 잘 됐죠. 그래서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스코 시리즈를 사용하면 이제 바뀌는 것들이 좀 임플란트 이제 뼈 이식 동반한 어드밴스드 임플란트에서 치료 계획도 바뀌고 치료 프로토콜도 바뀌는 것 같아요. 이 환자 원래 나는 지연식립 하려고 했는데 오스코 시리즈 쓰면은 그냥 쉽게 좀 스트레스 안 받고 발치식 힘도 하게 되고 로딩 기간도 예전에 6개월 했던 거를 3개월 줄이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어쩌면 조금 패러다임 자체를 좀 변화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어떤 이제 지난번에 할 때 저희 친한 선생님이 야, 뭐 데나우스 뭐 간증 세미나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이게 종교가 없어가지고 뭐 어떤 그런 그 간증은 유튜브로만 들어봤지 들어보지 못했는데 뭐 저한테는 뭐 약간 간증 느낌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즉시발식립을 데나우스 만나기 전에도 하긴 했었지만 수술만 2번에서 1번을 줄였지 치료 기간은 그 로딩하는 시간은 보충하는 시간은 거의 그렇게 큰 차이 없었거든요. 뭐 줄여봤자 한 4개월 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뭐 좀 심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줄였어요. 왜냐하면 뼈도 이식해 놓으면은 뼈가 이제 또 기존의 기조골이랑 좀 합쳐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그냥 뼈 이식제만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ISQ도 명확하게 안 나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데나우스를 만나서는 좀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제 뼈 시제를 놓고 딴 거 했다가 그냥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쩌면 간증은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왼쪽은 술전 이제 모스북이요. 보면 이제 뭐 이게 사이너스 트랙이 만들어서 뭐 고름이 줄줄 나오죠. 근데 이거는 다 전터칭 했습니다. 이제 치주 처치도 하고 항생제도 이제 뭐 그람 네가티브 항생제도 같이 해서 우리 보통 로도질 같은 것들 또 로도질 최근에 또 뭐 수입이 또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태 때문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항생제 처리를 한 다음에 한 거지 이거 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한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데나우스 오스코 시리즈가 그렇다고 해서 미라클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우리가 하는 이제 임플란트 수식, 고리식의 수식, 원래 전투했던 방법에 그 내에서 있는 거 위에서 있는 거지, 이걸 한다고 해서 뭐 고름 줄줄 나오는 거를 콜라겐을 싼다고 해서 이게 자신 않아요. 왜냐면 콜라겐 자체가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덜 덧나요. 그래서 이거 쓰더라도 뭐, 저도 페일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페일 되거나 그러면 좀 뾰족하거나 좀 부어요. 붓거나 염증 반응이 있는다는 페일이 있는데, 오스코시에 있으면은 그게 없어요. 환자도 아픈 것도 없고, 뭐 붓지도 않고. 근데 픽처는 맹 흔들려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염증은 없는데 흔들려요. 예전에는 좀 뭔가 뾰족하거나 하면 좀 붓거나 뭐 그런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콜라겐 쓰면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뭐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차피 오스코시를 쓰든 안 쓰든 뭐 내 술식이 뭐든 어쨌든 빠지려든 빠져요. 개수 내가 10개 심어서 내가 예전에 하나 빠졌다 그러면 이거 심으면 이것도 하면 뭐 줄일 수 있지만 빠지긴 빠집니다. 하지만 조금 그 양상이 좀 다르다. 양상이 확실히 이제 소염 작용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했다는 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재료만 바뀌시는 게 아니라 수식 자체도 이제 조금 이제 원래 이제 플랫 많이였던 수식이면은 그보다는 조금 채소 침습으로 바꾸시고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스코시 쓰면서 제가 느꼈던 게 너무 플랩을 많이 할수록 별로 썩 재미를 못 봐요. 왜냐면 콜라겐 써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흐름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주주주 흘러요. 흐르기 때문에 이게 플랩을 많이 열거나 그러면은 이게 뭔가 멤브레인을 해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또 멤브레인 치면은 또 오히려 문제 생기겠죠. 왜냐하면 혈액순환 안 되고 하니까 점점.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 자체를 좀 많이 바꾸셔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하이니스나 스크류 타입을 해서 아예 여기를 발치화를 발치 신임한다 그러면 좀 막아줘야겠죠. 뭐든 이제 템 크라운이든 뭐든 해서 이제 조금 밀폐된 실링된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뼈식제 다 그렇지만 워시아웃 되거나 세균감이 안 되도록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악골 병소를 극복한 임플란트인데요. 보시면은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뭐 38번이 이제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안 빼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뭐 이게 조직검사 제가 안 보내서 모르겠는데 덴체 시스트인지 뭐 그래뉼러만지 이렇게 있어요. 결국은 이제 흡수가 돼서 37번, 38번을 다 발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딱 봐도 야, 저걸 빼면은 저거 임플란트 심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냥 뭐, 어차피 요즘에 또 뭐 쇼스팬으로 해서 6번까지만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래도 환자분이 50대 중반이시고 여성분이셨지만 그래도 뭐 7번까지 좀 수복을 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마침 제가 이렇게 빼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왔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처음에 환자 초진 때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뺐어요. 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2년 2월에 오스코 시리즈 긍영 선생님 세미나 들었기 때문에 일단 오스코 시리즈에 몰랐던 때였거든요. 몰랐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뺐어요. 빼고 이제 일단 뭐 기다려보자.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기다리면 좀 뼈가 생기겠지? 해서 하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일단 10일 날 빼고, 빼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이제 3월 30일 되니까 한 4개월이 좀 다 됐죠. 근데 뭐 파노라마 상도 그렇지만 CT 찍어봤더니 뼈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촉이 좀 고정 나올 만한 그런 건덕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즉시 발치식 심리도 뭔가 좀 우리가 장사하더라도 미천 있어야 장사하는 것처럼 미천이 좀 자본금이 좀 있어야 뭐 엄마한테 달라고 하든 은행에서 달라고 하든 뭐 좀 빌려서 하지. 그런 것처럼 발치 식립도 뭘 좀 이게 뭐 코티칼 좀 기대돼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계 설치에 기대든지 septum에 기대든지 상악동도 뭐 상악동 바닥에 기대든지 뭐 해야 되는데 뭐 좀 위치가 아무리 6번에 당겨서 붙여 해도 고정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0일 날 처음 이제 오스코 시리즈 세미나 들었으니까 콜라겐을 있다는 걸 알고 그럼 어차피 이게 시간 돼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환자한테 2년씩 기다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2년씩 뭐 오면 내가 이 치과를 할지 이 환자가 이사 갈지 모르니까 일단 저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스코 시리즈를 해서 뼈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2월 20일 제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세미나 첫 세미나였어요. 제가 평택 가서.
저는 평택 가서 처음 놀았던 게 제가 별로 이제 치과만 몰입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그 경제나 이런 거 잘 뉴스 잘 그렇게 많이 보는 편 아니었는데 갔는데 처음에 제가 베트남 처음 갔을 때 그 충격을 똑 느꼈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주변에서 오토바이랑 그 뭐 자전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분이 그 공장 하는데 그래서 하면서 평택이 왜 교수님이 평택했는지 가기 전까지 몰랐는데 평택에 개원하신 다 이게 큰 깊은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향후 정말 평택이 크게 될 거라고 좀 몰랐어요. 진짜 삼성 반도체 공장 만들어지는 게 요즘에 보면은 그래서 그 뒤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환경이 평택 삼성 반도체 건설 현장이다. 뭐 하면은 뭐 한 달에 600도 밟고 하더라고요. 막 한 12시간씩 근무하시면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평택 미군 기지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열었어요. 4월 4일 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냥 3월 30일 날 찍었는데 뼈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로 해서 4월 4일 날 약속 잡았습니다. 잡아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콜라겐 넣고요. 오스코 T, 이게 M자입니다. M자 큰 걸 넣고요. 그리고 위에 마이본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봉합을 했죠. 프라이머리 수술을 했습니다. 4월 4일 날 수술 직후고요. 보시면은 야 뼈를 넣었다는데 뭐 위에만 조금 까짝까짝 넣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스코 시리즈 쓰시는 분들 알죠? 저기 콜라겐도 들어갔고 오스코 T가 이제 보이시죠? 좀 이제 오전에 강의 들으셨으니까 지금쯤 이제 보시되는데 오스코 T가 우리 예전에 뭐 착한 사람 누르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버거승이 임건이 그런 것처럼 이제 오전에 세미나 들으셨으면 이제 보이셔야 돼. 콜라겐도 보이고 이게 보이시죠? 이제 조금씩 뭔가 시끄무리하게 뭔가 보이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캐날은 괜찮았나요? 네, 캐날은 괜찮았어요. 옆으로 비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6월에 치과를 이제 원래는 제가 서민교 구강암외과라고 해서 이제 인천에 최초로 이제 구강외과 이렇게 갈고 간판 달고 있다가 작년 6월에 이전했어요. 랜더스 치과로. 왜냐하면 그 인천에 이제 우리 SSG 랜더스라고 야구단이 이렇게 했거든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전하고 계획하고 네이밍 할 때 그때 좀 창단이 됐어요. SK 와이면 인수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공인학번이니까 그때 마음에 들었던 치과 이름이 리더스 치과 지금 많잖아요. 좀 느낌이 좋다. 리얼드감 좀 부드럽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엘레강스해 보이고 노블해 보이고 그런데 랜더스 너무 많아 보이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랜더스 딱 듣는 순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상표 검색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 검색했죠. 그랬더니 신세계가 우리 보통 치과 메디컬은 44호 카테고리거든요. 이게 그게 상표 등록이. 근데 안 했더라고요. 제가 바로 신청했죠. 바로 신청해서 제가 랜더 치과 상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 좋으시지만 쓸 수 없어요. 지금 내용 중에 보낼 거니까. 그리고 또 구강외과 전공이라서 또 구강외과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래는 그 병명이나 신체명을 원래 간판에 못 붙였어요. 근데 이제 바위 좀 바뀌었는지 구강외과 전공하신 원장님들은 사랑니라는 거를 간판에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사랑니 제일 많이 빼시는 건 딴 분이 두 번째 많이 빼시는 원장님 치과가 인천 사랑니 치과예요. 그래서 제가 랜더스 사랑니도 등록자입니다. 랜더스 사랑니. 그래서 랜더 치과랑 랜더 사랑니 치과 제가 상표 등록자예요. 44호. 그래서 다른 사람 형들이 들어서 야 용진이 형이 전화 안 왔디? 뭐 그럼 물어보더라고. 상표권자 나기 때문에 난 괜찮다. 왜냐면 그래서 하여튼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4월 4일 날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 이제 했는데 제 신발 뽑아버렸어요. 4월 7일 날. POD 3일째.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GBR 하고 하면은 한 뭐 2주도 놓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나름 저 치과 좀 잘 되거든요. 잘 돼가지고. 잘 된다는 게 뭐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발치 한 대 때문에 발치 뭐 한 하루 10명 빼면은 다음날 또 30명 있어요. 왜냐면 일주일 전에 발치했던 환자 스치아웃. 전날 발치했던 환자 드레칭 10명. 또 발치한 10명. 30명 있으니까 정신없어요. 돈은 진짜 안 돼요. 안 되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 봤더니 뭔가 좀 이렇게 너무 잘 나무였길래 한 일주일 됐나 보네? 열흘 됐나 보네? 다 떼버렸어요. 그 차트 봤더니 3일밖에 안 된 거예요. 수술 환자. 제가 오스코 시리즈 만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빠른 힐링을 느꼈습니다. 힐링이 정말 빨라요, 힐링은 정말 빨라요. 왜냐면 이제 멤브레인을 안 했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하기 시작하면은 GBR 사이트가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염 인펙션이 있는데 일단 제가 멤브레인 안 했잖아요. 골막이 최대한의 멤브레인 생각하고 그 대신에 골막 절개를 잘 했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를 못 심지만 제가 뼈 떼고 빼는 건 좀 제가 한다 했잖아요. 그때 하니까 플랩을 잘 제꼈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수초도 골막 수초를 했어요. 그러니까 골막이 멤브레인 역할을 해줬겠죠, 어느 정도. 왜냐하면 막 이렇게 골막을 안 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뭐 임플란트 어드밴스 임플란트 가장 처음 시작은 이제 절개와 봉합이다.
라고 항상 제가 저희 연수에서 또 제가 따라온 연수에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특히 어드밴스 지배하거나 그러면 절개를 잘하고 해야지 뭐 절개는 대충 하고 뭐 터지고 하면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첫 단추가 절개 같습니다. 어드밴스 다 아시는 원장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너무 이슈가 필요해가지고 했더니 큰일 났다 했더니 그래서 뭐 육안적으로 잘 나갔으니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나름 처음에 왜 이렇게 잘 났지? 내가 그 사이 그렇게 늘었나? 보통 우리가 러닝 커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좀 계단식 가다가 확 뜨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시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개원 9년 차에. 이게 개원 9년 차지만 그래도 칼 잡은 지는 좀 한 10년 넘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한전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째 됐어요. 2달째. 근데 이제 뭔가 좀 보이시죠? 뭔가 좀 보입니다. 여기 뭔가 보여요.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뼈 있던 데부터. 여기는 원래 아까 전에는 없었잖아요. 여기. 파노라마에서는 안 보이지만 치근단에서는 좀 보이죠? 골라댄 게. 원래는 여기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표면에만 말벌 넣고. 여기 안 넣어서 여기 좀, 여기서 좀 뭔가 좀 혈관이 뭔가 이렇게 자라 나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믿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이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중요해요. 시작은.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치 쌓을 때까지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뭐 이게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주에 있었기 때문에 또 경강에서 이제 원광대에 있었고 제 친구가 원광대 수련한 친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강 교수님의 어떤 뭐 임상적인 거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뭐 그냥 믿은 거죠. 원래 믿었기 때문에 따라 한 거고 그냥 내가 이제 한번 좀 믿으면은 좀 제가 좀 믿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첫눈에 반해서 제가 그동안 첫눈에 이제 경강 교수님도 딱 첫눈에 딱 너무 믿음이 가셔가지고 제가 좀 약간 감성적이에요. ISTP야.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무계획에 그냥 이제 딱 꽂히면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죠? 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뼈가 뭐 자라요. 자라. 그래서 2달째인데 이렇게 있다고? 2달째 못해는 이제 원래 있던 뼈랑 이식한 뼈랑 완전히 동떨어서 약간 좀 물과 기름 같아야 되는데 2달째인데 뭔가 조금 이게 얼기설기 이제 락킹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었습니다. 6월 28일 날. 6월 28일 날은 뼈가 많죠. 그래서 열었더니 열어왔어요. 뭐 각가치는 없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의심해서 연 게 아니에요. 의심해서. 뼈를 해서 뭐 제가 채취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뼈 됐는지 검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각가치은이 없었기 때문에 연 겁니다. 교수님 또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또 이렇게 눈으로 또 확인해야 봐라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각가치는 없어서 연 겁니다. 이제 근단변이 판막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였더니 뼈가 있는 거예요. 뼈가 있었습니다. 뼈가 있어가지고 뼈가 있죠. 그래서 심었습니다. 심었고 뭐 이제 해서 2달째 해서 보초를 올렸죠. 보초를 올리고 점점 뼈가 없었던 뼈가 점점 더 있죠. 뭐 더 이런 뼈가 있었나? 그 뻥 하던데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환자분 65세 이상이시네요. PFM 보초를 했으니까 이게 PFM 보초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나이 좀 아닌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현재까지 뭐 아주 잘 쓰고 계십니다. 왼쪽은 술 전이고요. 술 후였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한 2년, 3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수식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아직 실력이 일천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큰 캐비티를 다 채우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오래 기다렸다거나 그래도 뭐 환자분의 이게 뭐 만약에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냥 오스콜 일찍 만났으면 환자분도 빨리 보초를 할 수 있었겠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이게 제 간증 케이스입니다. 제 간증 케이스. 네, 제 간증 케이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나면은 이제 믿고 쓰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비용도 비싸고 또 이제 사용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도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뭐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또 별로 차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세미나들을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뭐 삼국지를 뭐 보통 뭐 5번 읽기도 하고 10번 읽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10대 때 읽었던 삼국지랑 20대 때 읽은 삼국지, 지금 40대 읽은 삼국지 느낌이 다르다고. 왜냐하면 맥락에 이제 숨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공개학습 세미나를 이제 할 시대마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듣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랑 두 번 들을 때랑 이해도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뭐 저런 거구나 하는데 두 번 들으니까 좀 더 깊은 것도 알고 또 써보면서 들으니까 더 알고 하기 때문에 보통 최소한 같은 내용을 좀 2번 이상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제 스며들듯이 교수님이 하시던 그 프로토콜이나 수식 같은 것도 같이 스며들어야 제로도 빛을 발하지 어떤 수식이나 그런 것들 없이 이제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저거는
건강한 교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약골 병소는 아니고요. 뭐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뭐 루트레스죠. 보트 했는데 목에서 댕강 참수돼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아시잖아요. 저는 뭐 소고치까지는 다들 누구나 이제 발치 진입 하시죠. 발치 진입하고 그래서 발치 진입하고 했는데 생각보다가 발치하고 드릴링을 그냥 한번 그냥 했어요. 그냥 가이드해서 했더니 얘가 뭐 가이드해서 하다 보니까 이까지 드릴링 하지 않았겠죠. 뭐 드릴 이렇게가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살짝 드릴링 septum에 심으려고 딱 드릴링 했는데 하고 났더니 뭔가 뻥 하는 거예요. 엔도 에이오 딱 따스처럼. 그래서 큐레이스를 넣어봤더니 이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메둘라가 워낙 40대 여성분이신데 이제 뼈가 약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당황하잖아요. 안쪽에 이거 뼈를 채우려고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거고 얼굴을 뭐 이렇게 뼈시 비용은 한 채밖에 안 받았는데 내가 뭐 10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지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좀 뼈를 이식하고 또 다음에 다시 발친 이게 심입은 리트를 할지 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심다가 빠질 수 있고 상악동에 빠지는 거는 그나마 쉬운데 하악동 이렇게 빠지면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뭐 이렇게 빼내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이거 뭐 구강외과 교수님들은 뭐 이렇게 버클을 따서 하든지 하겠지만 이게 여기서 아래쪽에 빠져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거 이제 잘 답시지 않고 막 헐떡이 시작하면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저에게는 오스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오스코 시리즈. 그래서 콜라겐을 넣었어요. 콜라겐 넣고 이제 그 콜라겐 넣은 다음에 그리고 오스코티 M을 밑에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더니 뭐 다 들어가더라고. 안 보일 때까지. 그만큼 채워진 거죠. 그런 다음에 픽처 신데 당연히 뭐 픽처는 약간 테이퍼한 덴티움 슈퍼라인을 썼습니다. 왜냐면 실린더 한 개 쓰면 빠질 수 있으니까 테이퍼인 거 하고 이제 해서 이제 하고 통법대로 이제 다시 콜라겐을 이제 뿌리고 밑에 이 바닥에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이미 콜라겐 뿌리고 오스코티 M을 먼저 넣었어요. 하나를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또 오스코 콜라겐을 다시 넣고 또 마이본을 위에 깔고 이제 당겨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오셨는데 뭐 잘 아물어 있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약간 멘탈 러브 가까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그랬었는데 뭐 문제 없이 이렇게 힐링이 이것도 한 일주일째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임플란트 한 데를 볼 때 항상 저희 직원들이 식립 날짜를 같이 적어줘요. 저한테. 아니면 원장님이 너무 일찍 실치아웃 해버리니까. 여기 발치하고 바로 그 심으셨잖아요. 네. 본 놓고 수청하고 나서 네. 그 공간이 좀 있었을 텐데. 네. 거기는 이제 뭐 저는 큐탄 플러스를 해요. 큐탄 플러스. 네, 메모리 안 하고 큐탄 플러스 아시죠? 큐탄 플러스라고 이제 인정 비급여 있습니다. 이제 콜라겐 뭐 이렇게 있어 그거를 했어요. 뭐 약간 멤브레는 아니고요. 바로 한 일주일 안에 뭐 며칠 안에 녹는 건데 땡겨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잘 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만약에 제가 오스코 시리즈가 없었다면 조금 이제 좀 어떻게 했을지 좀 당황스러웠을 정리였는데 그렇게 잘 극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이제 만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미나가 이제 골 이식이 아니라 골 재생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제 보면은 뭐 24, 25번이 예전에 엔도도 하고 했는데 뭐 실러들이 많이 나가 있죠. 실러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버클 쪽에 코티칼이 깨지면서 이제 사이너스 트랙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여기 실러들이 안쪽에 있고 뭐 이게 리엔도까지 하신 차였어요. 리엔도를 한번 했다가 또 병생에서 리엔도 했는데 그러니까 또 실러가 이렇게 나갔겠죠. 나갔고서 또 그 세 번째 엔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일단 엔도를 했어요. 똑같이 통상적으로 엔도를 했습니다. 엔도를 하고 에피코를 했죠. 에피코를 왜냐하면 뭐 다 나가는 것들은 크레트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골재생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엔도를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엔도를 제가 다시 하고 그런 다음에 에피코를 계획을 하고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 유가 조직들 있죠. 유가 조직들 있고 이게 깨끗하게 크레트 하고 똑같이 우리 콜라겐이랑 이제 오스코티 S 그리고 이제 표면에는 이제 마이본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마이본을 좀 했죠. 왜냐면 벽처럼 해야 되니까 연조직이 침투 안 되도록.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고리식의 베이스는 똑같아요. 연조직이 침투 안 되니까 우리 멤브레인 쓰지만 우리는 콜라겐과 이제 오스코틸에서 스카폴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하며 또 스롬빈도 쓰고 그러면서 벽에는 뭐
원래 뭐 뗐던 윈도우 딸 때에서 뼈가 있으면 뼈를 넣든지 아니면은 뭐 이식 넣든지 해서 좀 막아줘야지 그거를 그냥 오스코티랑 콜라겐에 넣어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한 강의에도 항상 좀 실링해서 마이본을 이제 표면에 이제 좀 바깥쪽에 멤브레인처럼 깔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 했어요. 근데 이식을 했는데 뭐 이제 보이시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오스코 콜라겐이랑 오스코티 넣었다고 말씀 안 했더라도 이제 보이실 거예요. 뭔가 많이 채워졌구나. 가득 차 있네. 오스코 시리즈가 이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오스코 시리즈를 만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하면서 저희 치과에 CCTV를 35대 달았습니다. 35대. 각 체험마다. 오스코 시리즈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뼈이식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환자 사진상에는 안 나타나는데 나는 콜라겐이랑 오스코 다 넣었는데 비싼 거 넣었는데 환자분이 사진상에 안 나오는데 원장님 넣으신 거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두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하면서 CCTV 다 했어요. 각 체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CCTV 까면 됩니다. 환자분한테. 이거 넣었다고 개봉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환자분 오해할 수 있는 소질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환자 보통 이제 골 이식 우리 골 재생이라는 개념이 오스코올이 있는데 보통 골 이식을 하면 뭔가 코티칼 방사 투과성 되는 거를 넣어야 이식이라고 환자분들이 인지하잖아요. 인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을 때는 조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처럼 CCTV가 각 체마다 없다 그러면 이제 사진을 좀 핸드폰으로 찍든지 해가지고 좀 증거 남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환자분한테.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이제 24일 날 수술한 거 24일 날 했습니다. 근데 30일 날 한 일주일 됐죠. 일주일 됐는데 이 환자도 사실 실밥을 한 3, 4일째 뺄 뻔했어요. 3, 4일째. 뺄 뻔했는데 이게 차트를 보고 이제 안 뺐어요. 안 빼고 일주일 기다렸죠.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이렇게 우리 치주과 선생님들처럼 수치를 기가 막히게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평상시 보시면 이렇게 잘 안 맞잖아요. 단도 좀 약간 이렇게 좀 오버랩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잘 됐더라고요. 왜냐면 다 한 다음에 이게 좀 콜라겐 남아있던 거를 이제 서브큐로 해서 이제 그 골막 밑으로 해서 이제 쌌습니다. 좀 하면은 확실히 치유가 빨라요. 그거는 빠릅니다. 빨라요. 콜라겐. 치유 능력이. 또 멤브레인 안 깔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때 모습이 하여튼 오스코 시리즈가 치유가 빨라요. 치유가 겉보기에 안쪽에서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스티치아웃 뺀 날입니다. 이게 실밥을 뺀 같은 날인데 빼기 전 모습이고 뺀 날 모습이에요. 빼고 나서 다시 찍었죠. 너무 잘 나오면서 빼기 전에도 찍어라. 빼고도 찍어라. 한 거예요. 뭔가 증대를 만들려고. 아주 깔끔하게. 일주일 되는 거 치고는 아주 치유가 좋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에피코 한 날이겠죠. 에피코 한 날. 에피코하고 놓고 이제 날인가? 이렇게 하고 이제 수술하고 이렇게 지났을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 모습입니다. 원래 꺼뭇꺼뭇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많이 고라가 됐죠. 그래서 환자분 잘 쓰고 계십니다. 일단 엔도를 잘 했겠죠, 엔도를. MTA 필링은 안 했어요. MTA, 레트로 필링 안 했습니다. 레트로 필링 안 했는데 저는 실러를 원래 이제 엔도씨라고 해서 원래 그 MTA 실러를 써요, 원래.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러를 좀 밑에 더 깔았겠죠. 깔고 해서 한 거라. 레트로는 안 했지만 MTA가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역충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빼식을 해서. 이런 거 하면 또 이제 보조과 원장님들은 되게 싫어하세요. 이렇게 역충전도 안 하고 그런다고 되게 구강외과에서 구강외과 교수님들은 야, 역충전 왜 하냐? 잘 추적하고 빼식 잘하면 되지? 그럴 수 있는. 근데 또 보조 교수님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그러고 있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러를 썼기 때문에 이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보통 이제 저희 치과 많이 오는 환자분들이에요. 보통 이렇게 사랑니 때문에 7번이 이제 이렇게 치고 누시 있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치과의 메인 캐시카우예요. 8번 빼고 7번 엔도크라 하거나 7번 임플란트 시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 매출의 60%, 70% 하시는 분이라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임플란트 70만 원 치는 것보다 낫거든요. 낫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한 100만 명 나오니까. 이게 살릴 경우에, 이거는 뺐고요. 이렇게 해서 아시는 것처럼 발치싱을 했습니다. 7, 8번 빼고 바로 당일날 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오스코 T로 해서 막아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한데 2달 만에 보시면은
다르죠. 근데 보통 발치아화가 아무리 젊은 환자더라도 2달만 이렇게 골출가 되지 않습니다. 잘. 제가 많이 봤지만. 보통 뭐 1년 지나고 뭐 2년 지나도 뭔가 흔적이 다 있어요. 아우트라인이. 코티칼에. 라미네들 아우트라인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658이 2개월이 안 됐는, 2개월 됐는데도 보면은 이런 사랑니 발치와 쪽에만 힐링 보더라도 뭐 치유가 좋죠. 보더라도. 이게 자연 힐링만으로는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이런 부분도 여긴 다름없지만 이제 발치 쪽에는 좀 있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석 달째 해서 보통은 다른 인식제 섞어냈으면은 이것도 한 뭐 최소 5개월 정도 기다렸을 거예요. 기다렸을 텐데 이제 뭐 해서 이렇게 해서 3개월째 보철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건 스캔바디 띄운 거고요. 이거는 그 스트라우만의 BLX입니다. BLX라서 여기 스캔바디 이렇게 생겼어요. 정품 스캔바디가 디지털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철을 올렸던 모습입니다. 치유가 좋죠. 아트라닉더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하여튼 뭐 요거 몇 개 보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보시면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그 10번대 대구치가 상시됐고 삼각동이 함기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거를 뭐 2번에 보통 레터럴로 하겠죠. 레터럴로 한번 수술하고 나서 기다린 다음에 3개월째 다시 이제 임플란트 심고 보통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통 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이제 뭐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한참 이 한대만 할 때 이제 제가 오스코 시리즈에 이제 오스코 시리즈 뽕이 와갔어가지고 다 된다 생각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한번 뽕 맞으면 막 그런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했습니다. 뭐 보면은 이게 호리존탈 하기는 괜찮죠. 좀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래서 우리 그 경영 선생님 하신 것처럼 레터를 여긴 열었어요. 레터를 열어가지고 그룹 테이크는 열고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하나, 둘, 세 개 심었습니다. 여긴 정말 거의 후 불면은 날아갈 수 정도였는데 어떻게 좀 시켰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하고 당뇨를 보면 콜라겐이랑 마이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심었고 보면은 뭐 안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넣었습니다. 여기 많이 넣었어요. 오스코티를 많이 넣었어요. 오스코티 많이 넣었습니다. 겉에만 이제 마이본을 깎고 안쪽에는 콜라겐이랑 오스코티로만 채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석 달 후 이렇게 모습입니다. 그럼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오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발치식이 식립했습니다. 발치식이 식립 보면 발치했던 부분이 있고 바로 이제 식립해서 하고. 보면은 이런 부분들 보면은 꼭 부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스코 TS로 이렇게 밀어 넣은 거예요. 오스코 TS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슈나이더 멤브레인 올라갔지만 이렇게 좀 뼈는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오스코 TS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런 데도 다 오스코 TS를 이제 뿌리 끝에 넣고 이제 넣은 거예요. 이게 소켓에다가 오스코티를 먼저 넣고 콜라겐 넣고 오스코티 넣고 그다음에 픽처를 넣은 거니까 이렇게 뻥긋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보통은 아무것도 안 넣으면 이렇게 끝에다가 에이펙스 딱 걸쳐지죠. 텐팅처럼. 근데 오스코티 S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뭐 들어간 것처럼 개조된 것처럼 좀 볼록한 것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가지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오스코티 S를 넣어서 한 다음에 이제 뭐 골아대고 이렇게 됐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발치 신입들 이제 루트 프랙처로 있는 분들 해서 하는 분들. 그리고 뭐 우리가 적시 발치 신입하시는 분들도 이제 픽처 기존의 거 제거를 하고요. 트래핀 번지 뭐 이게 니들 번지 제거한 것 같아요. 제거하고 이제 바로 그 위치에다가 제거한 소켓이고요. 임플란트 넣고 뭐 어떻게 마이버 넣고 이렇게 해서 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여기도 뭐 좀 더 들어간 것 같긴 하지만 오스코 TS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좀 보면은 뭐 이렇게 뚫고 들어간 것처럼 뭐 보이고 하죠. 근데 많이 넣었거든요. 실제로 뭐 뚫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뚫렸더라도 이제 뼈를 넣은 게 아니고 제가 오스코티랑 이게 해가지고 문물여서 넣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뭐 감염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덩어리째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보철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